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개념적으로.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 항 같은 거? 그건 아니에요. 항상 성립하는 식. 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란 뜻입니다. 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항상 성립한다는 걸 우리가 실제로 문제로 볼 때, 또는 우리가 실제 수학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예요. 그러면 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말하자면은 이것도 항등식 아닐까요? 사실은? 얘도 항등식 아니에요? 그쵸? 얘도 항등식이라 할 수 있죠, 충분히. 뭐 그거 이외에도 x는 x로 갖다라던가, 그죠? 이런 것도 다 당연히 항등식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문제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개념을 배우고 그러는 건데,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어떤 2차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그냥 항등식이래요. 만약에 그냥 항등식이래요. 그러면 저도 이 문제 못 풉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항등식인데? 그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는요, 이런 식이 있을 때 그 식이 뭐뭐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을 분명히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이거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을, 무슨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냐라는 말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을 읽고 난 다음에 아, 얘는 뭐에 대한 항등식이구나라고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말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요, 모든 실수 뭐에 대해 항상 성립이라든가 이런 말도 꽤 좋죠.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말에 대해서라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얘는 뭐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또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뭐뭐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 이런 말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항등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뭐뭐에 대한 이 말이 있으면은 이 녀석에 대한 항등식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식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인식을 할 수 있으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인식이 안 되면은 매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매번 제가 이거 이렇게 하면 항등식 풀리잖아 라고 계속 말을 해줘야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 말을 보고 나서 그래, 이 말은 얘가 이거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해석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읽어보면서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뭐 가장 대표적인 2개밖에 안 썼지만 이거 이외에도 꽤 여러 가지 표현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 보면서 찾아내서 얘가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구나라는 걸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럼 그랬을 때 항등식은 어떤 식의 풀이법을 쓰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항등식 해결법은 기본적으로. 항등식은 어떤 해결법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네? 네, 미정계수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그 미정계수법을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계수끼리 비교하는 계수 비교법이 일단 있죠. 그거 외에도 숫자를 대입해서 얻어내는 수치 대입법이라는 게 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항등식을 배우고 나면은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아마 거기에는 이런 단원 같은 건 없을 건데 이 말을 꼭 중요하니까 이건 꼭 제가 하고 갈게요. 이 나눗셈에 대한 식을
항등식으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다항식 px를요 qx로 다시 할게요. ax로 나눈 몫을 qx라고 하고요. 나머지가 rx라고 하면은 이 말을 우리가 항등식으로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px라고 하는 녀석은 ax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rx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px는 ax 곱하기 qx 더하기 rx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px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무조건 나머지 정리라는 걸 하든 인수 정리라는 걸 하든 뭐 무슨 그런 정리들 같은 걸 하려면요. 얘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얘를 바탕으로 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식을 만들어낸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라는 건데 나는 px나 뭐 rx나 뭐 qx나 이런 거에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몫이라는 놈을 내가 누군가로 딱 지정을 했어요. 너 이만큼 너 몫이잖아라고 하면 그 목 앞에 곱해져 있는 이 녀석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조건 나눈수 A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떤 장난질까지 칠 수 있냐면요. 또 우리 화면에 또 저기 개그스러운 요소 하나 또 증가하겠군요. 엄마야. 하여튼 어떤 장난질까지 칠 수 있냐면요. px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걸 내가 x-알파로 나누었을 때 몫을 몰랐는데 원래는 몫을 구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x-베타, x-감마가 몫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 4였다라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요. 내가 이걸로 나누겠다라고 하면 원래는 이랬죠. 문제가 얘로 나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였죠. 근데 똑같은 식을 두고 내가 이걸로 나눈다라고 하면 그냥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장난질을 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난질을 실제로 나머지 정리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짓거리를. 이거 인수정리로 넘어가도 마찬가지고요. 인수분해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런 장난질 자체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거 가지고 문제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한다는 거죠. 즉, 이 식의 중요도가 되게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런 식으로 식의 형태를 만들어 놓고만 나면은 이 식의 형태에서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이 식의 형태에서 유일하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거든요. AX라고 하는 나눔수의 차수가 누구보다는 항상 나머지의 차수보다는 커야 돼요. 이 조건만 만족시키면은 이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항등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식을 돌려서 풀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본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요,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사실 글쎄요, 제가 생각하는 그냥 고1 수학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 중에 하나, 저는 항상 나머지 정리를 일단 꼽습니다. 무조건. 뭐 그 이외에는 뒤에 배우게 되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나 부등식점, 그리고 도형의 방정식에서 뭐 자취의 방정식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꼽는데 얘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중학교 때 수학을 해오면서 솔직히 수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어갔을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학생 때일 때를 돌이켜보면 저한테 수학 개념은 그냥 되게 어려운 말이었거든요. 솔직하게. 진짜 그냥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말 때문에 야 그러면은 대충 내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안 되나? 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저는. 그냥 대충 이거 이런 개념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저 항상 이 문제에서 계속 깨졌었습니다. 항상.
이 문제를 잘 풀어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저 역시도.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나는 여기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말이 내가 이해를 완벽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좀만 밖에서 나오면 다 틀려. 좀 밖에서 나오면 또 다 틀려.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틀리는 걸 보완하기 위해서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봐요. 근데 진짜 웃기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라면도, 피자도, 치킨도, 족발도 결론적으로 먹을 거죠. 이게 얼마나 웃긴 짓거리냐면요. 내가 그냥 먹을 거라는 거를 인식하면은 먹을 거라고만 인식하면은 되게 쉬운 문제가 그걸 굳이 라면이라는 사례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라면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치킨 봤더니 틀리죠. 그러니까 치킨이라고 또 외웠어. 그랬더니 족발 보고 또 틀리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 그냥 먹을 거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예요. 인식 자체를. 그냥 이건 먹을 거야 라고 인식하면 되는 거를 굳이 라면, 족발, 치킨 이러다 보면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깨달은 케이스냐? 라면, 족발, 치킨 이런 것들 다 먹어보고 난 다음에 아 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거구나라고 나중에 깨닫는 케이스예요. 저는. 그럼 저처럼 공부하려면 진짜 간단합니다. 문제 하루에 100개씩만 푸시면 돼요. 진짜.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깨달아요. 아 라면, 족발 다 결론적으로 내가 먹는 거구나. 우리 민족이었어. 배달의 민족 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깨달을 방법이 없어. 왜? 말 한마디밖에 없는데 그 한마디를 가지고서 수없이 많은 시기에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나머지 정리 가르칠 때는 되게 쉽습니다. 왜요? 그냥 다항식 px가 있어요. 뭔지 몰라도 돼요. 심지어. 어쨌건 다항식 px가 있대요. 다항식 p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는 p 알파이다. 즉 뭐예요? 나머지 r은 p알파와 같다라고 하는 게 나머지 정리의 끝이에요. 이게 나머지 정리예요. 예를 들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도 마찬가지예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이다. 그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죠. 그런 것처럼 얘도 그런 정리예요. 정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나머지에 대한 그냥 하나의 정리인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우리 앞으로 어떻게 구한다? p알파로 구한다. 그 p알파는 어디서 나온다? px를 x 빼기 알파로 나누었을 때에만 그렇게 p알파로 나온다. 이거 한마디 외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원래 나머지 정리는. 근데 왜 그렇게 문제는 다 어렵냐? 이걸 못 쓰니까.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중요도가 누구한테 있어요? 얘한테 있는 거죠. 얘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못 써버리니까 문제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런 얘기 해볼게요. 만약에 예시입니다. 어떤 px가 있는데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래요. 그럼 이건 사실 말이 딱 한마디로 끝나는 거거든요. p1이 얼마나? 2다. 이걸로 끝이죠. 아닌가요? 그죠? p1이 2인 걸로 끝이죠. 다음에 x-2로 나눈 나머지는 4 라고 하면 p2가 얼마다? 4라고.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럼 왜 어려울까요? 우리한테 나머지 정리는. 이걸 가지고 뭘 물어봐요? 그래? 그러면은 너 px를 x-1, x-2로 나눈 나머지는 뭔데? 라고 하면은 쌤 저 안 배웠어요. 저 2차식으로 나누는 거 배운 적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나머지 구해요?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사실은 여기서 배웠죠. 더 나아가서 어디서 배웠어요? 바로 앞 단원에 나오는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배웠죠. 그걸 여기 와서 써야 되는데 이거에 그냥 수학생들이 야 이거 중요해 이거 외워 아 이번 단원에서 저것만 쓰나 보다. 딱 중학교 마인드잖아요. 이번 단원에서는 내가 배운 저것만 쓰면 되나 보다. 아니에요. 전 단원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굳이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굳이 한 번 더. 얘를 가져왔어야 되는 거예요. 즉 px를 내가 뭘로 나눴기 때문에 x-1, x-2라고 하는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몫이 뭔가로 나왔을 거예요. 난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머지가 나오는 건데 나머지의 조건상 나머지의 차수는 누구의 차수를 넘지 못해요? 나눔수의 차수를 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를 뭐라고요? 2차보다 한 차수 작은 1차 또는 상수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a가 0이 되면은 상수가 되겠죠. 여기는 a가 0이 아니라면 1차식이 되겠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표현법을 배우는 거는 그럼 어디서 배운 거예요? 여기는 나머지 정리예요? 아니죠? 어디서 배웠죠? 이거예요.
우리한테 나머지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학교식 사고 때문이에요. 난 여기서 이거 배웠으니까 여기서 배운 이것만 써서 문제 풀 거야 라는 그 사고. 실제로 문제들이 다 그랬잖아요. 중학교 문제들은. 생각해보면 뭐 우리가 무슨 뭐 A급 수학이나 뭐 그런 어려운 문제를 풀지 않는 이상은 내가 배운 대로 그대로 유형 문제 풀어보면 문제 다 풀려. 학교 시험 문제도 그대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고등학교는 안 그래요. 내가 배웠던 걸 자꾸 써먹어버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내용들이 자꾸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하면 그냥 나머지 정리는 끝이에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러나 어려운 이유는 딱 하나. 뭐라고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자꾸 전에 배웠던 거를 안 써먹으려고 해서 그렇다는 거죠. 다음에 이게 나머지 정리면은 인수 정리는 뭔데요? 다항식 px를 x-알파로 나눈 나머지가 없습니다. 즉 나머지가 0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다항식 px가 네, x-알파로 나누어 떨어진다죠. 그럼 이 두 마디의 결론은 뭐라는 거예요? 이 두 마디의 결론은 p의 알파 값은 0이다라는 하나의 결론이죠. 이 하나의 결론을 쓰고 나면 결론적으로 내가 또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px라고 하는 거는 x-알파에다가 어떤 qx 곱한 거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라고요? 인수 정리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반 끊어놓고 이 위에가 뭐다? 나머지 정리다. 이 밑에가 뭐다? 인수 정리다. 끝이에요. 말은 이렇게 두 마디로 되게 짧아요. 근데 이 두 마디가 문제를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요. 이 짧은 두 마디만 가지고서 우리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거에 사실 식의 근본 형태가 어딘지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말했다시피 그냥 쉽게 풀려고 만들어낸 하나의 정리와도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전 단원에 배운 걸로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곱셈의 본질은 어쨌거나 전개에 있죠. 그 전개를 쉽게 하려고 곱셈 공식 만든 거죠. 마찬가지예요. 얘의 본질은 나눗셈에 있어요. 나눗셈이 있는데 그 나눗셈을 조금 더 쉽게 해보려고 어떻게든 좀 더 쉽게 해보려고 만들어낸 게 바로 뭐예요? 나머지 정리랑 인수 정리다라는 걸 뿐이에요. 원래 본질은 누구한테 있다? 나눗셈에 있다. 그러니까 나눗셈식을 잘 써주는 게 오히려 여기 실력에서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인수 정리까지 여기 개념까지 해가지고 제가 강조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어려운 거 아닙니다. 뭐 때문에 어렵다고요? 오히려 얘 때문에 어렵다고요. 얘 때문에. 내가 식을 이렇게 못 쓰니까 어려운 거라고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여기는 어려울 게 없어요.